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투자를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19년 11월 17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투기적인 관점의 접근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본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본의 자유라는 게 뭘까요? 노후 준비. 쉽게 말하면 내가 평생 동안 죽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라든가 그런 돈을 축적해 놓기 위한 준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일찍 만들어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늦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노동에서의 자유. 노동의 자유가 아니고 노동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만 싶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도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내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고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여 부분에서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 수입만으로는 내가 이 자유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고 만든다 해도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투자를 병행하는 것과 병행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거는 기간으로 내가 기간을 설정해놓고 한다는 거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투기적인 발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노후 준비 그냥 한 20억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0억을 만드는데 한 60살 아니면 70세 아니면 50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만약에 50세에 20억을 만들면 앞으로 50년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월 250만원씩 쓰면 20억은 100살까지는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20억이 아니고 10억만 있으면 돼. 어차피 생활비는 요렇게 쓰면서 요거에 절반 정도만, 예를 들어서 1년에 생활비를 2,500만원을 쓰는데 투자를 계속 지속을 해서 2,500만원의 절반 정도만 계속 이제 누적이 된다 그러면 이건 50년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충 그러면 나는 250만원 갖고 만족을 못해. 한 달에 1,000만원을 써야 되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년, 30년을 계산을 해서 이 정도가 노후 준비에 준비된 설정액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한 달에 1억은 써야 돼. 그러면 내 자본이 얼마는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은 취미에 비슷하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자본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여기에서 주식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해야 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관둬야 하는 시점이 이렇게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요런 게 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요런 게 와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투자를 관둬야 하는 시점이 여기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기간이 3년에서 5년밖에 없다. 나는 내 인생이 요거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이 기간에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투자를 하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10년 이상을 놓고 보면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계속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고, 앞으로는 좀 데이터를 더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제로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뭐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뭐 20년 불황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고 이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간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난 투자 기간 3년에서 5년 할 거야. 요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강력하게 권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뭐 10년 이상 꾸준히 할 거고 라고 이야기를 5년 이상 할 거고 이렇게 투자를 진행할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설정한 사람들은 무조건 적립식 투자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거치식 투자로 진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목돈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3년, 5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 요게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그리고 복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기간은 이제 15년이 넘어가면 이 복리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간들이 뭐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 그 국가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하지만 않아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왜 해야 되고 왜 하는 게 유리할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줄 기업을 소유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지분이죠. 쉽게 말하면 창업이랑도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혼자 창업을 하게 되면, 나 혼자 하게 되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3명이랑 같이 하면 30% 갖고 있는 거고, 자, 주주들이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회사의 지분을 0.001% 보유하고 있으면 이만큼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건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리딩을 하면 이제 회원분들과 보유했던 종목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매도 포지션들을 잡고 가는 것도 이제 5G, 쉽게 말하면 4차 산업의 인프라다. 야, 나는 확신이 있어. 이거 5G라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걸 알았는데 지나간 사람들 어때요? 내가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있는 놈들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참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4차 산업은 다 기계가 이제 인간의 일을 대체를 하고 무슨 뭐 로봇이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면 그렇고, 자, 택시기사들이랑 요즘 보면 타다랑 싸워요. 계속 싸우죠. 막 택시기사들은 이제 막 분신자살도 하고, 예? 근데 자,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자. 타다가 커나가는데 택시기사가 일단 어느 정도 기한을 보장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만원을 벌든 5만원을 벌든, 자, 20%를 타다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타다라는 영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할 것 같잖아.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이 회사 지분을 사면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혁신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조장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회사를 이제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잘하는 나라가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창업하면 미국하고 이스라엘, 뭐 창업 지원이 가장 활발하고, 뭐 미국은 이제 뭐 다 유명한, 다들 아는 뭐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프라들이 한국에는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자,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자, 이 혜택을 국민들이 가져가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는 거지.
이걸 이제 나라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G라는 게 앞으로 되게 성장을 많이 할 거라는 게 눈에 보여. 그럼 5G 관련돼 있는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가서 사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자, 반도체는 이제 4차 산업의 소재야. 근데 반도체를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회사를 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자리를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주고 우리가 빨간 동그라미 구간에 이제 편입을 했던 구간인데, 이런 구간들을 보면 왜 어떻게 이런 구간들에 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치를 판단해갖고 싸다 그러면 싼 구간을 기다려서 사면은 이런 구간에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샀든 여기에서 샀든 여기에서 샀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만약 주가가 여기 가 있다. KC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뭐 5만원 10만원 가 있다. 뭐 3년 후에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만원에 샀든 15,000원에 샀든 2만원에 샀든 무조건 요 구간에 샀던 사람들은 전부 이제 투자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사실 이런 매수 자리나 이런 타이밍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길게 보면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단기적인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고. 가장 길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노리는 거예요. 왜? 이런 단기적인 수익률을 조금씩 쌓아가는 게 아무리 누적이 돼도 5년 동안 수익을 크게 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5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복리를 축적했다. 절대 이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해서 이 복리 수익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줄 기업을 소유를 하는 거죠. 내가 10만원밖에 없는데 10만원에 뭐 5G 사업을 하는 무슨 뭐 그런 기업을 내가 창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만원을 그렇게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돈을 벌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100만원을 100만원밖에 없는데 여유가 그 정도 되는데, 아, 반도체는 이거 4차 산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이거 무조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중에 반도체 기업들 중에 싼 기업들이 뭐가 있나. 그래서 가장 싸다 생각하고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 지분만큼의. 그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ICD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야, OLED는 이제 폴더블폰, 자율주행차에 쓰이고 할 건데, 야, OLED 시장이 이게 디스플레이 다 죽어버렸는데, LCD라든가 이 디스플레이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OLED라는 새로운 시장이 이제 개척이 되면서, 폴더블폰도 지금 보니까 뭐 되게 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눈에 보인다. 사는 거죠. 자, ICD를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 자리예요. 자,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이죠. 처음 쌓이는 요 구간인가 어딘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에 이제 폭락하기 전에 여기 어딘가? 여긴가? 뭐 어디에서 이제 제일 먼저 사인이 한번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또 추천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KH 바텍 같은 경우는 야, 이거 폴더블폰 이거 가만 보니까 되겠어. 근데 주가가 안 오르네. 그래서 편입했던 시점이 이 자리예요. 지나고 보니까 와,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자, 이제 폴더블폰을 내가 만들 수는 없어. 폴더블폰 만드는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보다 어디 관련 부품이라든가 그 납품하는 이제 협력업체들 중에 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 기업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왜? 내가 폴더블폰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나한테 같이 창업하자, 동업하자고 기회를 주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투자의 본질이다. 내가 나가서 노가다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난 노가다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뭐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배 만드는 게 싫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나 뽑아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몸으로 뭐 일하는 뭐 이제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도 화장품 회사에 주식을 사면 나는 화장품 회사를 창업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거다.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로만 자산을 축적하기에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노동을 아무리 백날 해봐야 진짜 탤런트가 있는 뭐 이제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런 센스라든가 또 그런 뭔가 특출난 뭔가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나 뭐 이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동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돈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일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이 되는 일을 하는 회사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동만 해가지고는 자산을 축적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 서민. 우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욜로가 대세죠. 자, 미래가 이거는 이제 포기로 갑니다. 사람들이 N4 세대라 그래갖고 지금 요즘 청년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문제예요. 이거는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은 파이어족이라고 있어요. 지금 극적으로 절약을 해서 극단적인 절약,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빨리 땡기는 걸 목표로 하는 게 파이어족이에요. 욜로족은 생기는 대로 다 쓰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나중에는 정 안 되면 뒤지면 돼. 요렇게 생각하는 게 욜로족이에요. 지금 뭐 회사를 다니고 뭐하고 해서 뭐 100만 원 생겼으면 여행을 가야지. 여행을 가서 세상을 내 눈에 담는 게 이게 자산이야. 그렇지만 1년 후에는 뭐 10년 후에는 그렇게 여행만 다니고 지식은 많이 축적을 했지만 먹을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그 무슨 뭐 주는 돈 갖고 어떻게 연명을 하고 뭐 요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교육이 미국은 금융 문맹률이 50%고 한국은 금융 문맹률이 99%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자, 성장률도 안 나오니까 어때요?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알바하고 뭐하고 해갖고, 뭐 지금 부자들 뭐 보니까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하고 하면서, 부자들의 생활이라든가 무슨 가진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은 여기저기서 보는 게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고, 그 사람들은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흑수저는 미래가 없다. 그래도 어떻게 은수저는 돼야 이제 뭐 비벼볼 수가 있고, 금수저들은, 세상을 독식하고, 우리 같은 흑수저들은,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 요런 마인드에 무작이 돼 있다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는 극단적인 절약을 해서 은퇴 시기를 빨리 만들어서, 많은 소비를 하고 살겠다라는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이건 희망이잖아요, 희망.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절망. 한국 젊은이들은 절망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고, 자, 미국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라는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청년들이 거의 무슨 뭐 취직 안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자와 미래를 포기하는 자의 미래는 결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슨 뭐 미래를 포기한 애들한테 돈을 주면 뭐 할 거야. 미래를 포기했는데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받은 돈 갖고 이제 뭐 먹고 살려고 그러고, 한 달이라도 어떻게 비벼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게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이게. 문정부에서 하는 가장 잘못된 부분들이 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도 잘못되어 있고, 정치도 잘못되어 있고. 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하고 동업을 하고 싶다. 요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무슨 뭐 이거를 뭐 10,000원에 사갖고 20,000원에 팔아야지?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용해야 할 돈을 잠깐 굴린다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년, 5년 이내에 무조건 이건 쇼부를 봐야 돼.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이건 양반이야. 그냥 1년 안에 무조건 쇼부를 봐야 돼. 자, 6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져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버리면 이건 확률적으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뭐 5년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겠죠. 그럼 확률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사용할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될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모아서 미래에 사용할 돈을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미래에 찾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성인 개념 그리고 적립식인 투자 요런 부분들이 가장 빨리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산을 축적해 놓은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거치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할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이 투기적인 관점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는 거다. 자, 100배의 자산을 불리는 거는 전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100배를 불리는 거는 운이 좋으면 뭐 10년, 20년 해도 될 수 있는 거고 좀 시간이 걸리면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누구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가능한데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가치넷이라는 회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를 이제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정치적인 이념이 좀 강한 분이라 그런 부분들에는 이제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발언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 어저께인가 어제인가 올린 영상에서 보니까 30년 내 데이터를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 지금 뭐 상장되는 종목이 2,000개면 1,000개의 종목이 30년 동안에는 30배 이상 갔다는 거예요. 이상 갔던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일 많이 간 뭐 100개의 기업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배 뭐 100배 1000배 뭐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종목의 50%가 30배를 갔다. 그럼 나머지 종목이 다 상장 폐지되어 있었다 그래도 요런 예를 들어 3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이 이상의 구간이 나왔다 그러면 50%가 그냥 나머지 다 상장 폐지되고 나머지 이 50%만 이만큼 올랐다 그래도 이기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유리하게끔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공부를 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야, 길게만 투자하면 질 수가 없구나. 근데 그렇게 길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계획이 꼭 필요한 거죠. 10년, 30년, 50년 투자를 오래 지속할수록 자본의 자유를 누릴 시간이 길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러면 욕심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내 성과가 만들어지고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미래의 부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이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경험을 하고 그게 진짜 가능하다. 라는 확신이 들어야죠. 그리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좀 나한테 따라와 주면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오는 거고 운이 좀 안 따라주고 굉장히 막 경제가 힘든 구간을 내가 만약 오래 보내게 되면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지킬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큰 돈을 담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긴 인생은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내가 가둬서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돈을 갖고 있으면 거의 금방 깡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로또 당첨자들 보면 그 뭐 미래가 좋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죠. 뉴스 나오면 맨날 보면은 이거 당첨돼갖고 야, 돈도 들어오고 했는데 왜 다 망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서민이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은 깡통 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업을 하든지 돈이 없었는데 있었으니까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라도 해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꾸. 돈이 생겼으니까. 뭐 10억, 20억 생기면 세금 띄우고 대충 뭐 얼마 들어오면 돈 없던 사람이 이거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돈 갖고 그냥 집 사놓고 아무것도 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요거 갖고 뭐라도 내가 해보려고 그러겠지.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 망가지는 거죠. 아니면 뭐 주변에서 야 너 돈 그거 생겼으니까 나 좀 줘봐. 나 힘들어 죽겠어. 이상하게 서민의 주변에는 거의 다 서민들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주변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가둘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요런 게 생긴다 그래갖고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되게 어린 나이에 막 좀 많은 돈을 만졌던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난 진짜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뭐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터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더 잘 되고 더 큰 돈들이 나한테 쌓였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너졌을 때 나의 정신적인 충격은 더 컸을 테니까. 그러니까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어른들한테 저는 이 말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죠. 돈 없어도 된다.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있을 때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가 왔는데 이 돈을 이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수익을 많이 냈을 때 지킬 수 있는 이해력과 시스템과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났는데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뭐 결과는 뻔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녀들한테 이제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부를 독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요런 거 같아요. 요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이제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금융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돈을 굉장히 빨리 이해하는 인종이 유대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부를 다 독점하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뤄본 이 영상에서 다뤄본 이야기는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고민을 해가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관점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